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메모리 영향력이 커진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HBM4부터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인 GPU의 연산 일부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역할이 커집니다. 그 역할을 HBM4의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맡게 되는데요. 이 베이스 다이는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파운드리를 하는 삼성은 자체적으로 HBM4를 다 만들 수 있지만 베이스 다이까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엔비디아의 HBM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TSMC에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TSMC는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수주로 메모리 제작도 일부 맡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새 모멘텀을 맞는 셈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HBM4를 통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HBM이 더 이상 표준화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주문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설계가 바뀌게 됩니다. HBM이 맞춤 제작 반도체, 커스터마이즈드 칩이 된다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메모리 시장에도 베이스 다이를 통해서 한 달이 걸치게 되는 셈이죠.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칩이 주문형 칩, 그 메모리가 주문형 칩이 된다는 얘기는 재고 관리를 통한 칩 공급이 더는 잘 안 통하게 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엔비디아용 HBM, AMD용 HBM, 스타텀용 HBM의 스펙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문량만큼 메모리도 제작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메모리는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칩 시장이죠. 그래서 미리 제작해 놓고 재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HBM4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스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문량만큼 제작하게 되는 시스템 반도체와 비슷해진다는 뜻입니다. HBM4가 6세대인데요. HBM이 이 6세대, 7세대, 8세대 등으로 더 진화해 나갈수록 이런 HBM의 특징이 그러니까 더 맞춤형 칩에 가까운 메모리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6세대라는 HBM4의 예비 사양을 내놨었는데요. 여기서도 HBM의 주문형 칩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선 HBM4의 D램 적층 층수는 많게는 16층까지입니다. HBM4가 적층 층수를 16단까지 지원하다 보니 이 단위 면적당 용량이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죠. D램당 용량도 최대 기존 24기가비트에서 32기가비트로 확장됩니다. 층수는 물론 층당 용량 밀도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하이닉스의 경우는 지난해인 2024년 4분기에 D램 전체 매출에서 HBM 매출이 40%나 됐습니다. 딱 1년 전에는 16%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2배 이상인 것이죠. 한 2.5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HBM4를 주목하는 이유는 HBM4부터 맞춤형 메모리 성격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이 HBM4를 기점으로 하이닉스의 역전을 노린다는 점에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HBM4에서 1등 하이닉스와는 다른 결정을 많이 내렸습니다. 가감한 공정 선택으로 1등을 노린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잘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나노 6세대 D램 공정을 활용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어려움이 지금 삼성 입장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한 이유는 TSMC의 류더인 회장, 마크루 회장이라고도 하죠. 류더인 이 마크루 전 회장 때문입니다. 이 마크루 회장은 지난해인 2024년 초에 TSMC를 떠났었습니다. 많은 얘기거리가 있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이유로 TSMC 이사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됐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2024년 초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작년 초에 떠났던 게 바로 류더인 마크류 전 회장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마이크론이 이 류더인 마크류 전 TSMC 회장을 이사의 신임 이사로 영입했다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류더인은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 이 장중모를 이어서 TSMC를 현재의 파운드리 최고 기업으로 키운 인물인데요. 웨이 저자, 지금 현 CEO와 함께 류더인과 웨이 저자 그리고 모리스 창이 3인방이었고 류더인은 웨이 저자보다 일찍 더 모리스 창의 후계자로서 회장으로 일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바로 메모리 3위업체 마이크론이 영입한 것입니다. 이 설계의 미국, 제작의 대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팹리스는 미국이 강하고 파운드리는 대만이 뛰어나다는 의미인데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기업인 만큼 팹리스도 아니고 파운드리도 아닙니다. 그런 마이크론이 마크루 루더인을 영입했다는 의미는 이제 메모리도 파운드리와 협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HBM4 시대가 열렸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마이크론은 류더인의 영입으로 기술적인 진화도 깨야겠지만 그것보다는 류더인 마크류를 통해서 TSMC와의 거래, TSMC와의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트겠다는 의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만 해도 지금 엔비디아 HBM 컬 테스트에 막혀서 고전 중인데요. D램 3위 업체인 마이크론도 조만간 엔비디아향 HBM3E 12단 제품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 HBM3E 8단도 최종 컬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 삼성 CEO가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 세너제이로 날아가서 HBM 설계를 바꾼 HBM3E 제품을 테스트 받았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컬 테스트 마무리와 함께 엔비디아로 HBM3 8단과 12단 납품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이미 실제로 8단 같은 경우는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컬 테스트가 마무리됐지 않았다는 게 여론이 강하고 지배적인 시각이고 그런 만큼 삼성이 HBM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진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가뜩이나 삼성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HBM 6세대라는 HBM4부터 경쟁 구도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서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를 TSMC와 끈끈하게 함께 만들고 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삼성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견제도 받아야 하고 또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 견제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삼성은 자존심을 버리고 베이스 다이를 직접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 있음에도 TSMC가 엔비디아가 원한다면 TSMC에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죠. 마이크론의 경우는 메모리 업체로서 파운드리인 TSMC와 메모리 작업을 같이 하는 데 따른 껄끄러움은 없습니다. 단지 하이닉스의 견제만 받을 뿐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메모리 주도권을 놓친 이후에 그만큼 힘든 일이 계속 연쇄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마이크론의 경우는 루더인 마크루 영입으로 TSMC와의 협업 구도에 강력한 윤활유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을 확실히 제치고 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의 스크럼이란 큰 그림 안에서 하이닉스도 따라잡겠다는 야심을 보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뜩이나 TSMC가 최근 1,000억 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미국의 반도체 팹과 패키징 설비 그리고 R&D 설비를 모두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가 미소를 지을 만큼 흡족해 했습니다. TSMC로서는 파운드리로서 미국 팹리스 칩 물량을 싹쓸이하고 마이크론과의 협업으로 메모리 시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더 축소하고 미국이 더 성장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 마이크론은 최근 3, 4년 새 급성장해 왔는데요. 이미 마이크론이 메모리 양산 기술의 경우는 엄청난 자본 축적이 필요한 반도체 특징상 삼성에 밀릴지 몰라도 선행 기술력은 3, 4년 전에 이미 추월했다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은데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LPDDR의 주력 납품업체로 내부 저전력 메모리가 아닌 마이크론 메모리를 탑재해 충격을 준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삼성이 가성비 차원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마이크론 LPDDR이 삼성 거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10나노급 6세대 D램 C제품을 먼저 출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텔, AMD의 C제품을 공급하고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 게 현재 마이크론입니다. 이제는 HBM4부터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에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장중모, 모리스 창과 함께 TSMC의 살아있는 전설 중 하나라고 할 루더인도 영입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은 올 하반기 중에 HBM4를 양산한다는 계획이고 마이크론은 이보다 1년 뒤인 내년인 2026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루더인 마크루 영입으로 이 HBM4의 양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지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